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군사력이나 GDP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그 지표가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방역 성과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응 부실로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이 9%가 넘고 사망자도 6,4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들여와 빠른 속도로 대국민 접종을 진행해 상황을 반전시켰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국민들의 단결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노마스크를 선언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복원하는 등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죠. 현재 이스라엘은 실외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GDP는 약 4천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약 4만 달러로 세계 경제 순위에서 대략 35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특유의 엄청난 재능으로 경제, 학문,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SNS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말하면 입만 아픈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전 세계적인 거장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등만 봐도 유대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뒤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만큼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역사적으로 강국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인 일본이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지난해 코로나19 치사율이 0.2%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코로나19 검사 방역 모범 국가로 설정하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NHK는 인터뷰에서 그 검사 방역 모범의 모델이 한국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NHK는 신형 코로나 검사 태세 강화로 치사율을 낮게 억제하는 나라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방역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NHK는 미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검사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에 감염을 발견하고 치사율을 낮게 억제하는 나라가 있다며 중동의 이스라엘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유지하면서 치사율 0.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NHK의 기자들은 중동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일본 기자에게 네타냐후 총리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검사 태세는 한국에게서 배웠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이어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장을 각지에 정비하는 것 외에도 정보기관 모사드가 10만 명분의 검사 키트를 다른 나라로부터 몰래 조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한국의 시젠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일부를 공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NHK와 인터뷰한 이스라엘 현지 방송국의 감염증 전문 나다브 AR 기자는 코로나19 검사 태세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고 그 덕분에 조기에 확인이 가능해져 감염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대규모 검진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소극적 검진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려는 방송국의 속셈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한테 배우라는 조언이나 듣게 된 것이었죠. 만족스럽긴커녕 한국을 칭찬하는 답변만 듣게 된 NHK는 방송 기획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웠었지만 대규모 기획방송의 예고편이 이미 송출된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NHK는 이스라엘 측은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방역 대책은 이처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급증 사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국을 모델로 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닮은 구석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인과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대기의 열강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는 점이 무척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었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거리에서는 독일산 자동차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시장에서 명성을 떨치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라도 말이죠. 지난 2013년 이스라엘에서 자동차 순위 10위에 올랐던 폭스바겐은 유일하게 순위권이었지만 갈수록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20위권 안에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상통하죠. 독일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했다 말은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한국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자국에서 제작하는 지도 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지 않고 독도를 위한 구르 암초라고 표기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이스라엘의 관심을 돌려보고자 NHK를 내세워 취재까지 하고 나섰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대놓고 말이죠. 지난 2005년에 열린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 때에는 일본만 빼놓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40개국 정상과 장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물론 세계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에 왜 일본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문의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를 통해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로 가해자인 일본이 홀로코스트를 빗대 피해자인 양 처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2018년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베는 이스라엘과 친해지기 위해 직접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만찬 후 디저트가 나왔는데 그 디저트가 구두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발 디저트는 이스라엘의 스타 셰프 세게브 모셰가 준비한 메뉴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건 세계인들이 모르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발 디저트는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격렬의 외교적 제스처였던 것이죠. 지난 6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코로나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 이미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 70만 회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70만 회분의 백신은 우리가 다음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라도 필요할 때 빌려주고 넉넉할 때 갚도록 하는 것은 상호 간의 믿음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에 가능한 스와프 협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연 상대가 일본이었다면 이스라엘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 코로나 난리통 속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서로서로 도와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노마스크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